어머니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효영. 그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심. 박신의 가족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시청자들은 처음으로 많은 이를 깜짝 놀라게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늘 가족의 묵묵한 기둥이자 집안 그 누구에게도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장남 효영 씨가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소한 일로 인한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으며 부모님에 대한 불경함이나 무례함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선의의 거짓말 때문에 자칫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었다는 무력감과 두려움, 그리고 수년간 쌓여온 억눌린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효영 씨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하루 일을 마친 뒤에 익숙한 피로감 대신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며칠 전부터 어머니가 혼자 병원에 다녀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효영 씨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두 동생에게 보낸 메시지 역시 "나 왔다"라는 짧은 몇 마디뿐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어머니는 주방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행주를 쥐고 계셨고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해 보이려 애쓰는 그 미소야말로 효영 씨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요 며칠 어디에 다녀오셨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잠시 산책하러 나갔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을 뿐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수년 동안 자신의 고단함을 숨기기 위해 늘 써오던 너무나 익숙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효영 씨는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건강 상태를 숨겼고 가족이 진작 알았어야 할 좋지 않은 징후들까지 모두 비밀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어머니가 왜 침묵을 선택하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효영 씨는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왜 혼자 감내하는 것이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아주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 말에 어머니의 눈물이 터졌고 효영 씨는 더욱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입원하셨을 때도, 집안 형편이 어려웠을 때도, 그리고 집안의 큰형들이 병으로 하나둘 떠나갔을 때도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고통을 숨기는 것이 자식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효영 씨에게 그것은 한 번도 정답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상실의 공포 속에서 자랐습니다. 두 형이 너무 일찍 떠난 뒤 그에게는 이름 모를 트라우마가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효영 씨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더 깨어있어야 한다고, 집안의 모든 일을 가장 먼저 알아서 그 누구도 혼자 고통받게 두지 않겠노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혼자 마주하려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안심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건강과 안전마저 기꺼이 맞바꿀 기세로 말입니다. 효영 씨의 분노는 어머니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제때 곁에 있지 못했다는 분노, 어머니가 늘 건강하실 거라 믿어버린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데서 오는 분노였습니다. 만약 어느 날 상황이 손쓸 수 없이 커진다면 자식들의 기분이 어떠하겠느냐며 큰 소리로 묻는 그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중이 효영 씨의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본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야단을 맞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침묵이 아들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했다는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그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걱정하지 않을 줄 알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하지만 효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공포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 비보를 듣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두 동생은 집 한 구석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끼어들지 않고 무거운 눈빛으로 형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효정 씨는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효정 씨는 효영 씨의 분노가 이기심이나 통제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늘 짊어지고 있던 사랑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격한 감정이 지나간 뒤 효영 씨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큰 소리를 낸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어머니가 다시는 이런 일을 숨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이 가족이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을 잃었으며 또 누군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어머니가 울지라도 그가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효영 씨에게 어머니의 눈물은 논쟁의 끝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신호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걱정할까 봐 두려워하셨고 그는 어느 날 곁에 있어주지 못한 채 후회하며 살게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 집안 공기는 한결 가라앉았지만 더 진솔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피로감이나 재검진 일정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효영 씨 또한 묵묵히 짊어지기만 하는 대신 자신의 불안을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은 평화란 어려움을 숨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주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효영 씨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화를 낸 순간은 가족의 균열이 아니라 그 가족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과묵한 기둥이었던 장남이 어머니를 잃고 싶지 않아 더 이상 태어난 척할 수 없게 된 한 아들로 변모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눈물이 흐르고 감정이 터져나왔음에도 박씨네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고 아프지만 사랑 가득한 방식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